네, 어찌됐든 이제 좀 느닷없이 그 15분, 18분 동안 막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니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불쾌감도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 15분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사전 협의를 깼다. 그리고 대통령실 그 관계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관계자가 또 계속 나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요즘 관계자 많이 나와요. 언론 보면 핵심 관계자도 나오고요. 네. 예전처럼 또 이제 또 고위 관계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 네. 정진석 실장이 지도력이 안 먹히는 그립이 아직은 좀 그립이 없는 말 안 듣는다. 이게 보면 그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향해서 예의 바른 행동 이거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한테 하는 그런 그 말씀이시죠. 사실 이게 동등한 관계로서 평가하는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형식이긴 하지만 사실 외교 협상에서는 모든 걸 이제 지배한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과 태도뿐만 아니라 이날 보였던 형식적인 의전을 보더라도 사실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물론 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맞이 안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KBS 대담 저희가 같이 이야기했었었는데 그때 그 박장범 앵커의 때 그 문 앞에 나가서 맞이하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주 친근한 모습을 보였던 거에 비하면 그 야당 대표 심지어 총선에서 크게 이겼던 야당 대표에게 하는 카운터파트격의 행동이라고 이걸 볼 수 있나? 좀 이런 아쉬움도 남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네요. 예, 어깨를 툭툭 못 쳐서 그랬나 보다. 아니 어깨는 툭툭 쳤어요. 툭툭 쳤어요. 접견실에서. 그랬나요? 예. 근데 이거 진짜 그랬어요. 제일 문 앞에는 홍철호 수석, 그 다음에 좀 올라가서는 정진석 실장, 그 다음에는 이제 접견실 안에서 기다리는 대통령 만나자마자 어깨톡 이렇게 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박장범 앵커만도 못한 거네요. 이재명 대표는 예의도 없고 이런 건가요? 대통령실 설명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반칙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실무회담 때 이제 천준호 비서실장이나 일행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모두 발언의 순서와 시간을 정했다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는 각 참석자들이 3 내지 5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하고 비공개 환담으로 넘어가기로 했다는 거였는데 그 이후에는 그보다도 그렇게 길게 할 게 뭐 있냐. 우리가 아주 짧게 하자 정도로 구두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양복 안주머니에서 A4용지 15장 꺼냈다는 주장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대화의 내용을 예상 못했던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앞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깼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행위는 반칙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그 내용은 국민에게 숨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저는 100일하에 내놓고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의료 대란 가지고는 50여 분 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담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현안에 대해서 알 권리가 뽑은 국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비공개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불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2차, 3차를 한다면 최대한 국민들에게 의제별로 열어놓고 토론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그 설득에 만약에 설복이 된다면, 국민들도 수긍이 된다면 대통령의 국정 방침이나 기조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주장하고 지금 천준호 비서실장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천준호 비서실장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두 발언을 하기로 했다. 모두 발언은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3에서 5분이라는 얘기는 아예 등장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또 팩트 체크 해야 됩니다. 누가 틀린 건지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각자 얘기를 하는 건데 예컨대 3에서 5분 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15에서 18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3에서 5분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규정대로 했겠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다. 그런데 시간 제약이 없고 사실 그리고 라이브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요. 전 세계 이런 무슨 남북 정상회담 다 그렇게 우리 취재 평론처럼 라이브 해야 됩니다. 라이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감없이 뉴스인 다 라이브 합니다. 그때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사적 친분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상은 국민이란 말이죠. 만나가지고 보여줄. 그럼 당연하게 공개 자리에서 공개 발언을 하면서 아까 구경 기자 지적대로 국민의 설득을 각자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보고 싶었던 장면은 그것인데 왜 굳이 이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도 있고요. 정말 비공개로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합의할 내용이 있었으면 차라리 오케이인데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도통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를 자기가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장황하고 길게 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얘기할 때는 내가 검사 수사해봐서 아는데 뭐 이러면서 뭐 삼풍백화점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영장 청구권 독소 조항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영장 청구권 의뢰 그렇죠. 그 사실관계가 틀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틀리고 있고 그런 내용이 다 그게 또 핵심 쟁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당하고 다 그거 이제 이미 끝났고 예컨대 이제 조사위원을 누가 추천할 거냐, 맞아요. 그 문제가 대한변협이 쟁점이죠. 추천할 네. 거냐, 국회 뭐 어디가 추천할 거냐 이게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다 합의했는데 대통령이 뜬금없이 영장 청구권 그거 안 돼.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거 조사위원회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오임력. 예.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입력돼서 그거를 계속 고집하면서 이거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겁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된 건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어깃장을 놓는 것인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대통령의 이런 상황 인식에 대해서 지금 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놀러 갔다가 집에 못 오고 있고 그 왜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러면 또 이제 법정 제재가 유튜브는 그런 건 없지만 책임진 사람은 없죠. 지금 이 일로 옷 벗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금 법적으로 지금 재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정무적 책임진 사람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오래 지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부끄러워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도 좀 이야기를 드릴 게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뒤에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이제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법에 대한 대통령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 끝났으니까 이채양 영주라고 해서 책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걸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길고 하니까 이돈 수석이 좀 마무리하자라고 해서 의아무야 끝나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인가 전략이 아닌가 뭔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 온 거 갖고 들어가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두 발언을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결국은 이 참사는 생각해 보면 의제 조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제 조율이 없다는 얘기는 유의미한 토의를 할 개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략적으로 모두 발언에 쏟을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보내담에서 최대한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결국은 양측이 이 논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통령실이 성의를 보였다고 한다면 의제를 만들었어야 했고 그랬다면 오늘 이런 얘기를 하자고 대통령이 모두 발언도 자연스럽게 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준비 부족, 의제 부족에서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참모가 그 언론에서 밝힌 통화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충 이런 톤으로 얘기해야겠다. 마음만 먹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대표가 너무 세게 말하니까 모두 발언 없이 바로 회담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야당 대표하고 만나는데 대충 이런 톤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너무 세게 말해서 바로 회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주장도 저는 그 현실 인식에 좀 부합하지 못하다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 앞에서 어떤 뭐 강경한 발언을 한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문제점, 지금까지 야당이 오랫동안 논평에서 해왔던 이야기들 플러스 저희 같은 기자들이 썼던 기사, 지적들의 종합에 불과합니다. 사실 놀랍게 새로운 이야기가 있거나 혹은 아주 센 발언으로서 대통령을 뭐 이렇게 거세게 비판하는 말이 있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고 가족분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스웨덴 다양성 연구소의 보고서는 많은 언론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바이고요. 심지어 외신도 외신에까지 난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거세게 이야기해서 불쾌함까지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인데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이 너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 해소에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가 아니냐. 만남을 계기로 상호 간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본인 사법 문제도 윤 대통령에게 얘기할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로 회개망측한 얘기고요. 무슨 뭐 대통령이 은전을 베풀어 준다라는 예. 뭐 예고편 같은 얘기인데 예.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경질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공소 제기라는 것은 정부에서 독립적인 검찰청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행위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미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에 복수의 재판에 넘겨져 있는 거거든요. 공소 취소 행위라는 거는 대통령이 은전을 베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 나중에 형이 확정된 다음에 사면이나 복권을 해준다는 것은 법논리에서 가능한 얘기지만 공소 취소는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 이건 직권남용이고 죄가 돼 범죄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연장선상에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예. 그 박정훈 전 그 수사단장. 을 두고 일각에서 이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대통령이 뭔가 죄과를 덜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같은 논리에서 불성립하는 얘기고요. 저는 확률 게임으로 얘기하면 박정훈 대령이 공소 취소될 확률보다 이재명 대표가 공소 취소될 확률은 훨씬 더 희박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제가 그 가능성은 사실상 네. 없다고 봐야 네, 된다.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대한 불이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삼권 분립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의 어떤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인식에 문제가 있죠. 이제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뭐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대통령이 덜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자주 만나면 공소 취소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막 이런 방식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정말 현대 사회에 걸맞지 않은 봉건 시대에서 오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에 대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면은 야권에서도 네. 지금 뭐 7월 8월 여름 가면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복권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설이 정쟁의 돌고 소지가 있죠. 설이 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결국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그리고 네. 법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해석학적으로 많이 따르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보면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은전 베푸는 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이렇게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음해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예. 또 하나 지적할 게 지금 생각이 났는데 네. 사실 이런 식의 발언이 정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에 왜 글 하나 안 올라오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어떤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검찰이 강조했던 맞아요. 것이 예. 우리의 독립성을 해치는 정권과 싸우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올렸거든요. 진짜 이 프로세스 조용하네. 근데 지금 예. 이렇게 심각한 지금 예. 그러니까 검사가 정당하게 수사하고 예. 기소했던 그 책임을 지는 사안에 대해서 예. 감히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예. 하는 발언이 나온다고 하는 게 이걸 예. 검찰 입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요. 그러네요, 진짜. 왜 검찰 조용합니까, 예, 검사님들 왜 조용히 계십니까? 뭐라도 한 줄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사를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네요.